안녕하십니까, 바람입니다. 지난번엔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건축법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이란 뭘까요? 연면적이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다 라고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바닥 면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닥 면적이란 각 층에서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다 라고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 그 용적률의 정의는 건축법에 나와 있고요. 용적률을 규정하는 것은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78조에 보면 건폐율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조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를 의미합니다. 보통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큰 틀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이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다시 용적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법과 같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률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살려고 하는 땅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용적률도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물론 주거지역도 세분화가 됩니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뉘고요.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다시 세분화가 됩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5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 다음은 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8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8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계획관리지역이 좀 더 용적률이 높지요. 건폐율도 계획관리지역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에서는 더 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은 80% 이하. 농림지역은 이제 농가, 밭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도 건축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논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일 경우에는 자신의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지요. 농업인에 대한 혜택입니다. 일반인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여기까지 용적률에 대한 법률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용적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적률은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대지 면적은 뭐 토지 대장이나 토지 등기부 등본에 대지 면적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건 대지 면적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늘에서 밑을 바라다본 그런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닥 면적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층에서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층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층이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하층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면적에서 빠집니다. 지상층의 면적만 가지고 용적률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100제곱미터이고 건물이 1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층 건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면적은 10제곱미터죠. 한 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일까요? 예, 이것은 산수 문제입니다. 10%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이 3층 건물이다. 1층도 10제곱미터, 2층도 10제곱미터, 3층도 1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물론 지하층도 1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지하층은 뭐 10제곱미터든 얼마든 용적률 산정하는 데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하층은 빼고요. 지상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1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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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30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이니까 용적률은 얼마일까요? 100 나누기 30 하면
30%가 됩니다. 지난번에 건폐율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3층 건물의 경우에 그럼 건폐율은 얼마일까요? 각 층 바닥 면적은 10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은 3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건축 면적은 얼마일까요? 건축 면적을 구할 때 건축 면적이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 봤을 때 이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 1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 개층만 보이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렇게 한 개층만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됩니다. 건폐율은 10%가 되고요. 10%가 되고요. 오늘이 두 번째인데 오늘은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버벅댑니다. 용적률도 높은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는 지금 규정하기를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이하, 어느 지역은 몇 퍼센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이 그 퍼센트를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뭐 이렇게 넓게 짓고 이렇게 크게 지으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높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뭐 이런 공간도 만들고 싶고 또 뭐 이런 실도 필요하고 필요한 공간이 많은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공간을 배제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이 큰 곳은 땅값이 일반적으로는 비쌉니다.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을 구매하실 때에는 될 수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높은데 땅값은 저렴한 곳, 그런 곳을 사는 것이 좋겠지요. 뭐 건폐율과 용적률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뭐 쌀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뭐 그것대로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용적률 부분에서는 용적률이 크면 좋습니다. 다만 뭐 나는 전원주택을 지을 건데 용적률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뭐 용적률보다는 그냥 땅값이 싼 곳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용적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버벅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